이번 주 토요일이요.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6월 민주항쟁입니다. 광주가 민주의 성지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민주화 운동하면 5.18을 많이 생각하고 네. 우리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네.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80년 5월 정신과 6월 민주항쟁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5.18 민주 정신을 이어받은 이 6월 항쟁은요. 네. 민주정부 수립을 결성하는 이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네. 그 중심에 광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상집 광주 전남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6월 민주항쟁이 30주년을 맞는데요. 6월 민주항쟁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어떤 역사적 사건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월 민주항쟁은 광주 5.18 민중항쟁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시민군들이 도청에서 개헌군이 항복을 요구할 때 네.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민주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민주정부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우리 광주는 7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군사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를 해왔었죠. 아, 네. 꾸준히 요구를 했군요. 예, 그러던 중 87년에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네. 여기에 전두환이 이 4.13 호원 조치를 선언하게 되니까 네. 이제 광주와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분노하게 됐던 것이죠. 네. 호원 조치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체육관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겠다.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장기 집권하겠다 이런 네.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각 지역에서 국민운동본부가 또 생기고 예. 네. 그다음에 6.29 조치로 또 이어졌었죠. 예, 예,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18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6월 민주항쟁까지 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광주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이제 광주에서는 이제 제2의 광주 항쟁을 일으켜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당시에 전남 사회운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계와 그리고 이제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를 가장 먼저 결성하게 됩니다. 오. 여기에는 물론 가톨릭의 신부님들의 당신 농성, 목사님들의 어떤 단식 농성, 그리고 전대생들을 포함한 학생들의 많은 시위들이 결합을 했는데 네. 저희들이 이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나서 네. 약 열흘 뒤에 그 사이에 이제 부산이라든가 대구 그리고 전북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마침내 5월 27일 날 국본이 탄생하게 되고 이게 이제 6.25 선언까지를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이 광주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6월 항쟁을 이끈 이 국민운동본부가 광주에서 먼저 결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광주는 매년 그 5월 되면은 5월 투쟁본부를 결성해서 5월 투쟁 기간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 5월 18일부터 26일까지가 바로 5월 투쟁 기간인데 이때 전국에서 성지순례를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네. 각 대학과 그리고 이렇게 재야 시민 인사들이 광주에 왔는데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가 5월 18일 날 창립 선언을 하고 네. 네. 그 순간부터 이제 전면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남로에 막 3만 명, 5만 명의 시민들이 이렇게 들어차서 시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전국에서 성지순례를 오신 분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네. 이제 국본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렇게 해서 60 국민 대행진 그리고 6.16 국민 대행진을 이렇게 하게 됐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뭉쳐서 6월 민주항쟁에 나섰는데요. 그 당시에 광주 상황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광주는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과정에 정말 피 어린 투쟁을 했습니다. 네. 전국에서는 사실 그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가 먼저 민주헌법제치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출범을 먼저. 했던 것인데 5월 18일 이후 가장 돌파구를 뚫어졌던 것은 종교계입니다. 네. 네. 가톨릭의 신부님, 수녀님들 네. 그리고 불교계의 스님들이 법복을 입고 네. 시위대의 맨 앞장에 섰고 또 목사님들도 로만 칼라를 하고 그리고 시위대의 맨 앞장에 서서 가장 먼저 하여튼 백골단에 두르게 맞고 이렇게도 굴하지 않고 시위를 했던 것이죠. 네. 바로 이러한 어떤 시위들이 나중에 이제 군중들이 막 3만 명, 네. 5만 명, 그리고 나중에는 10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60대 때는 이제 광주만의 고립된 싸움이 아니라 네. 네. 5.18 당시에 고립된 싸움은 결국 우리가 하여튼 실패하고 학살당했지만은 네. 이게 5.18의 전국화됨으로해서 네. 전국 동시다발로 국민 대행진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유월항쟁의 승리를 저희들이 갖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의 시작은 광주였고 또 그중에서도 예. 정교계 인사들이 그렇습니다.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예, 있는 예. 거네요. 네, 화면으로 보니까 좀 이제 그 광주 중앙대교 근처에서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당시에 또 온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외쳤었는데 광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가 됐었는데 광주에서 또 희생이 참 많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광주는 이제 80년 5월 수백 명이 사망하고 네. 수천 명이 이제 투옥되어 고문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이후 진상규명 투쟁 그리고 군부 독재의 타도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신하고 그리고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특히 87년에는 표정주 열사가 네. 광주에서 분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3월 7일 날 광화문에서 이제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이렇게 분신을 했었죠. 이게 이제 광주 지역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광주 시민들 모두가 이제 제2의 광주 항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얘기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네. 네, 또 잘 알려진 것이 이한여 열사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한열 열사는 이제 60 국민 대행진을 앞두고 네. 6월 9일 날 이제 최루탄 직격탄을 이렇게 맞아서 60 국민 대행진에 아주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최루탄 부상자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백골단이라고 해서 정경들이 사복을 입고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해서 네. 생긴 부상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골절, 그리고 하여튼 상처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한 어떤 부상자들을 막기 위한 최루탄 추방 어떤 그 국민대회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희생이 참 많았는데요. 6월 항쟁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는데요. 6월 항쟁은 참 온 국민이 함께한 이끌어낸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60 국민대회를 거치고 이제 6월 20일쯤 되면서부터서는 부산 같은 경우가 약 30만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의 어떤 그 군중들이 모였고 네. 광주도 이제 6월 20일 날은 약 20만 명. 네. 그러면서 6.16 국민대회 때는 전국에 130만 명이 집계가 됐는데 네. 네. 그 가운데에서 광주가 40만 명입니다. 와, 정말 전국 근데 130만 중에 광주에서만 30만이면 예, 그렇습니다. 한 30%. 우리 지역의 예. 참여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에 여수가 5만 명, 네. 그리고 순천이 5만 명. 와. 특히 그날 순천 같은 경우는 시청을 점거를 해버렸어요. 네. 완전히. 그래서 광주 전남이 도합 50만 명이 넘는 어휴, 일원이 시위에 참가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80년 5월은 광주만 이렇게 고립돼서 싸웠지만은 네. 이제 6월 항쟁 당시에는 전국이 동시다발로 네. 130만 명이라는 인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 군부가 비상계엄을 검토하고 있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랬군요. 이
이 민주주의를 위해 정권과 맞서 싸운 6월 민주항쟁이 올해는 네. 이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갖는 이 교훈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5.18 광주 민중항쟁과 6월 항쟁은 네.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 정신이 작년 겨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민주주의 꽃으로 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정권을 이렇게 퇴진시켰는데 이러한 그 민주주의 꽃으로서 피어난 6.18 항쟁의 정신, 물론 이건 5.18 정신이기도 합니다. 네. 이걸 재현하는 행사를 6월 10일 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네. 서영교회에서 오후 5시에 하여튼 네. 그때 당시 참여했던 그 공동 대표단 네. 네. 그리고 목사님들, 스님들 그리고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 앞장서셔가지고 네. 도청 앞 분수대까지 행진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하셨죠? 예. 네, 서현교회에서 도청 앞까지 또 그때를 떠올리면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그 대행진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집 광주전남 6월 항쟁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